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매출 과대 계상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0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8년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바뀐 후 회계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글로벌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 강남의 대형 오피스 빌딩 아크플레이스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잔금 납입 등이 완료되면 2016년 이 빌딩을 매입한 이후 8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내 대형 오피스 빌딩 시장이 기지개를 켤지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과 관련한 세제 지원 방침을 밝히자 금융주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KB금융지주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13위에서 12위로 뛰어올랐고 신한지주 역시 포스코퓨처엠을 제치고 전날 시가총액 17위에서 16위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STS 감염이 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양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대응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사실 저희가 좀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FOMC라는 큰 산을 앞두고 시장 점검을 위해서 특별히 수요일에 우리 전문가님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됐는데 맞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 모멘텀은 크게 4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고 지금 단기 모멘텀 2가지는 소비가 된 상황입니다. 소비된 모멘텀은 CPI, PPI, 물가에 대한 부분이고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대에 진입하고자 했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출렁거렸습니다만 기술주들이 다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3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보시면 되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GTC 2024에서 굵직한 이슈가 나올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CXL 테마가 움직일 것이다. 네오셈이나 엑시콘과 같은 CXL 관련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GTC 2024에서 젠슨 황 CEO가 이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띄우고 어마어마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삼성전자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일에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상 결과는 동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 입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 4차례 인하를 할지 3차례 인하를 할지 제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과 온도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보시면 되고 최근에 오늘이죠. 독성 쇼크 증후군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주의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이 지금 시세 초입 부근입니다. 지금 들어가신다면,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내가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오늘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차트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나 저한테 딱 20분만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전문가처럼 차트 분석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차트 분석할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의 정영석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매일매일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우리 시황 공부가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훨씬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도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일단 한번 살펴볼 텐데 반도체 종목들 쉬어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일본에서의 이 STS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전해지면서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도 좀 힘을 받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살펴볼 텐데 우선 실리콘2가 11%대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세포라 코리아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에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실리콘2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11%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 한국 BNC가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뉴로바이젠이 신약 후보 물질인 KDS 2020의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을 살펴볼 텐데요.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상승 VI가 발동되는 모습도 포착이는 모습이었고요. 16%대 강세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클 살펴볼 텐데 큐라클은 개발 중인 CU06의 미국 임상 2A상에서 시력 개선 효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로 인해서 먹는 안구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또 주가에 힘을 받는 모습 나타났고요. 22%대 시세를 분출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약품을 살펴볼 텐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이 감염병이 확산 중이다라는 소식에 페니실린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약품 경우에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우선은 강사님이 중요하다 했던 이벤트들 관련한 종목들도 나와 있고요. 또 상한가 마감 보였던 종목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네, 실리콘2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로서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는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던 종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 가지 기법을 종목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실린 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다만 장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갭 상승한다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이 실시간 대응을 요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1750원이 아니라 주가가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떨어질 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8,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밀린다면 그때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단기 관점에서의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간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도움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강사님? 네, 한국 BNC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 BNC. 한국 BNC는 저희가 어떻게 좀 조정 볼 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한국 BNC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BNC는 프로앱텍과 GLP-1 작용제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인데 사실 바이오가 요즘 너무 강하죠. ADC 섹터도 강하고 비만 치료제 섹터도 강하고 여러 가지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한국 BNC 역시도 지금 너무 좋은 차트 흐름 보이고 있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 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앞에 매집봉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매집봉이라는 것인데 매집봉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유통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이 유통 물량인데 그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세력들은 자기적으로 이런 캔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이 급등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캔들을 봤을 때 그냥 매집봉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세력들이 남아서 주가를 컨트롤하겠구나. 추세 상승하겠구나.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11선 이탈하지 않고 너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리콘투와 다르게 11선 기법 적용하시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7,960원이면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제가 11선 기법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것은 5일선 기법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격적으로 7,000원 내려온다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11선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7,000원 눌림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선 매매 기법을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기법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우리 강사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사님 그렇다면 저희 순서대로 다음은 엑시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엑시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시황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 안에 나올 수 있는 재료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황 말씀드렸다시피 GTC 2024가 18일에 개막하고 21일에 끝났는데 그 안에서 엔비디아 CEO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 발표를 하기 때문에 CXL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 하면서 네오셈, 그다음에 엑시콘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눌림목 공략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구체적인 차트 분석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콘이라는 차트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요. 바닥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다 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닥 구간이 아니고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차트를 분석할 때 보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매집봉도 있지만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지 매물대를 소화했는지 주봉과 월봉의 차트 패턴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좋죠. 그다음에 52주 신고가죠.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죠. 매물대가 없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훌륭한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가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그것도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의 이 엑시콘 차트 패턴을 봤을 때 보통 상한가 이후에는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대 양봉의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앞에 차익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런 윗꼬리가 나왔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내일 목요일에 시초가 매매를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에 보면
1.14%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될지, 뭐 나스닥이 3대 지수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뭐 적당하게 끝난다면 엑시콘 역시도 개파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 34,400원 이하에 담으셔가지고 우리가 반등세를 노려보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매매가 굉장히 단기간 집중을 요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시콘 앞에서 한 3, 4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반등하는 차트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내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2, 3거래일, 3, 4거래일까지도 괜찮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27,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 우리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도 된다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GTC 관련한 모멘텀을 정말 진즉부터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이런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일찍이 좀 같이 매매해보고 싶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강사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다음은 큐라클입니다. 자,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사님께서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큐라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뭐 안구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는데 보통은 눈에다 직접 투여를 하는데 세계 최초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하는 기대감이 차트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역시나 제가 이봉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엑시콘 말씀드릴 때 제가 52주 신고가, 매물대, 매집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매물대가 없어야 올라가기 쉽고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눈에 보면 아시다시피 앞에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35,000원대입니다. 35,000원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바닥 구간이겠다 생각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25,000원에서 뭐 3만 원, 35,000원까지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담았어요. 근데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3만 원 하던 주가가 11,85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잠시 26,000원까지 반등을 주었다가 전저점 기준으로 8,710원까지 내려가네요. 그럼 이게 하나의 매물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라클 같은 경우에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실적 좋고 모멘텀 좋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 달립니다. 여기도 윗꼬리가 달리고요. 여기도 윗꼬리가 달렸고요. 윗꼬리가 달리고요. 윗꼬리가 달리고요. 보통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식 같은 건 아닙니다만 상한가 치고 거래대금 실리고 시세를 굉장히 잘 주는데 이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윗꼬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력들의 물량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윗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게 윗꼬리가 달리는 거니까 안 좋은 캔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뭐 1등을 했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 2차 파동되는 재료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파동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2차 파동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지금 주가가 18,630원인데 어차피 정영석 전문가가 2차 파동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 1차 파동의 고가 라인에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매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눌리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얘가 11선을 이탈하지 않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한국 BNC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역시 그러니까 큐라클 역시도 11선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1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이면 여기인데 큐라클이 내일 급등하더라도 급등주 따라가게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15,000원까지 내려올 때 11선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이 파동에 대한 정확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그때 관심을 갖고 좀 전략을 세워보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약품은 자, 어떻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국제약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속보로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STSS. 일본 내에서 이 치명률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코로나가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슈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처럼 국내로 유입이 되고요. 중국으로 가고요. 이렇게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파동까지 가고요. 이게 아시아권이 아니라 유럽권까지도 퍼지게 된다면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재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텐데 자 보시면 매집봉이 있습니다. 매집봉. 매집봉에 대한 설명은 강의 때도 말씀드릴 거고 아까 제가 종목 설명할 때도 분명히 강조드렸던 건데 너무 중요해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결국 돈 많은 세력들, 수급 주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2023년 11월 보시면 2파가 나왔죠. 근데 제가 이 재료적으로 이 재료 하나만 봤을 때 충분히 2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상한가를 쳤잖아요.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2파면은 7,9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약품 어차피 7,900원까지 가니까 지금 그냥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면 최대한 싼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제가 전략 2가지 정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 세워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한가 같습니다. 시세 초입입니다. 재료 좋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 매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들어가느냐? 아니죠. 10% 이상 갭 뜨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10% 이하로 갭이 뜰 때 시초가 매매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전략은 조금 어려운데 10% 이상 갭이 떴을 경우입니다. 그때는 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12%나 11%까지 눌릴 때 우리가 분봉 보면서 눌림목 공략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윙도 괜찮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으로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5,500원까지 눌릴 때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국제약품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은요, 이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요. 테마주들의 순환도 굉장히 빠른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들 공략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1타 강의를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강사님 오늘은 누구나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차트 분석을 알려주신다고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20분만 집중하면 저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20분만 집중하시면 되고 사실 시청자님들이 차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했고요. 저한테 20분만 투자해 주신다면 제가 전문가 못지않게 차트 분석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진짜 쉬운 차트 분석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종목 선정하고 매매 타점 잡고 다 중요한데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격이 지금 10,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주가가 8,000원까지 빠질 때 지금 눌림 구간이니까 내가 이평선 잡고 12,000원 목표가 잡고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급등주니까 따라가시나요? 급등주라고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격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당연히 오늘 말씀드릴 거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매집봉. 매집봉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세력들. 근데 여러분들 세력이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돈이 많은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억 정도 자산이 2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종목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매입하시겠어요? 200억을 그냥 시장가로 매입하실 건가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0억이나 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매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박스권을 그릴 때 매입을 합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박스권의 고가 라인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의 저가 라인, 네모난 박스 부분입니다. 여기서 계속 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억이나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200억치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면은 당연히 박스권의 저항 라인까지 가격이 상식적으로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매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매집봉을 띄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대금 실린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런 캔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캔들이 일봉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분봉상으로 쪼개봤을 때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쭉 올랐다가 누군가 쭉 뺀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올렸을까요? 그리고 누가 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세력들이 올린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본인의 물량을 이게 써가면서 다시 종가까지 내린 겁니다. 그러면 아니 왜 귀찮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캔들을 만드느냐? 자연스럽게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캔들을 만드냐면 자, 여기가 주가가 예를 들어서 8,000원이다 가정해 볼게요. 8,000원 했던 주가가 시초가에 갑자기 오르더니 어디까지 가느냐? 10,000원. 10,000원까지 갑니다. 그럼 지금 이 세력이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주가를 자기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결국 앞에 물려있는 그러니까 9,000원에 물려있는 10,000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거래대금이 실린 채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이 실린 채 윗꼬리 달린 유성형 캔들이라든지 영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매집이 끝나면 곧 급등하겠구나라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거래 대금인데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매집봉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매집봉. 적어드릴게요. 매집봉 우리가 하나 봤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왜 중요하느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지표라고만 적어놨는데 앞에 객관적인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객관적인 지표죠?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종목을 보는데 오를 거야. 근데 차트 보니까 오를 것 같아. 아니 재료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 안 오를 수 있겠어? 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차트에다 넣으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봐야 된다. 왜?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은 다른데 거래량은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얼마가 터져야 되느냐. 거래대금이 10억, 20억 터지면 되나요? 너무 적죠. 10억, 20억이면 개인 투자자가 한 번에 끌어모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10억, 20억이 아니라 최소 500억. 500억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봉상
500억 이상 터지는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타점을 잡느냐? 결국 돌파, 눌림, 이 거래 대금에 따라서 나뉜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돌파가 되고요. 어떨 때는 눌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슨 말이냐? 돌파가 뭐고 눌림이 뭐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에는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게 재료적으로 봤을 때 2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고점 목표가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뭐 단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건 1차 파동이 끝나니까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종종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재료가 나뉩니다. 재료가 나뉘어요. 재료에 급이 있어요. B급 재료 있고요. A급 재료 있고요. S급 재료 있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재료가 가장 좋은 건가요? S급 재료요. 그럼 S급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S급 재료는 3차 파동이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냐면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닥권에서 몇 배 이상 올랐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올랐나요? 결국 삼성이 지분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나중에 삼성 로보틱스로 타면 바뀌는 거 아닌가? 삼성으로부터 기술력을 입증받았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당장 실적은 내지 못하지만 정말 좋은 회사 아닌가?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들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S급 재료는 삼성이에요. 삼성이 붙으면 그냥 S급 재료입니다. 또 AI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챗 GPT라고 아시죠? 가령 우리가 이제 인풋을 합니다. 부장님에게 쓸 보고서를 작성해줘. 그렇게 하면 아웃풋이 나오죠. 근데 구체적으로 적으면 더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옵니다. 부장님께서 되게 꼼꼼하시고 어떻기 때문에 그런 성격에 맞게 좀 작성해줘. 그럼 되게 꼼꼼하게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게 챗 GPT라는 것인데 그게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엄청났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다, AI가 대세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 셀바스 AI와 같은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냥 올랐나요? 아닙니다. 3차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파악하고 재료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게 S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로 때로 들어갈 수 있고 눌림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구분해야 된다. 이걸 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A급 재료는 뭐냐? 정부 정책주. 가령 뭐가 있냐면 원전 있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1,500억 규모 사우디 수주 해냈고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이슈로 많이 오르고 있고 우진엔텍, 에너토쿠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진 않아요. 왜? A급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급 재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2차 파동. 2차 파동은 1. 눌림 2.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A급 재료라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여기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2차 파동이 끝입니다. A급 재료라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파는 게 맞다 이거예요. 파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눌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는 S급 재료, 로봇 AI일 때, 초전도체일 때만 해당되는 말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B급 재료는 요소수 이런 거 있죠. 한때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제한하면서 우리나라가 마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비축량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서 이런 요소수와 같은 재료는 단발성 재료. 저는 B급 재료를 단발성 재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단발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 1차 파동이 끝이기 때문에 스캘핑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오늘 상승하고 끝나는데 오늘 상승하고 롤러코스터처럼 쭉 빠지는데 여기서 내가 2차 파동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파악하고 파동을 구분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신용 비율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토론방 보시면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왜 피해야 될까요? 되게 원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용 비율이라는 것은 신용거래 매수량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결국 신용 잔고율이 높을수록 왜 안 좋냐면 반대 매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빠지면 기존의 종목보다 더 빠집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오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썼다, 신용을 썼다면 조금 올라갈 때마다 차익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윗꼬리가 달린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보고 물량을 던지고 그러면은 이제 더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 고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 내가 이론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공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면 0%가 좋은 건가요? 1%가 좋은 건가요? 신용이 아예 없으면 좋은 건가요? 그건 전혀 아니라 이겁니다.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의 물량, 대부분 신용은 개인 투자자가 쓰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적정 수준을 제가 오늘 한번 정해드리자면 2%에서 6% 정도 됩니다. 2%에서 6% 정도 되는 종목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 한번 볼게요. 캔들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고가권에서 나온 유성형 캔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유성형 캔들은 이런 캔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인데 파란색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칠해드리자면 이런 캔들이 어디서? 고가권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 조심해야 되나요? 결국 물량을 누군가 던졌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던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아니라 세력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중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성형 캔들 어디서? 고가권에서 나오는 캔들은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무조건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매집봉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매집봉.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물량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홀딩해도 되는 캔들이다.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실전 차트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신용비율, 매집봉, 거래대금, 재료 그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재료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료가 무엇인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성이죠. 삼성이면은 A급 재료인가요? B급 재료인가요? S급 재료인가요? S급 재료죠. 그 S급 재료는 3파까지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1파 초입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고요. 1파 눌림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2파 고가권에서도 매수할 수 있고요. 2파 눌림 구간에서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봤자 뭐예요. 결국 세력들이 없으면 주가가 안 오른다니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거래대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대금 설정은 제가 해놨는데 보시면 바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5천원 가까이 터졌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제가 최소 500억 이상 터져야 되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배 이상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진입해도 되는 종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매집봉 같은 것도 있고요. 매집봉은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집봉도
체크했고요. 자, 그러면 다 봤네요. 신용 비율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2%, 6%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용 비율 받고 캔들 봤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 많이 터지는 거 봤고요. 재료적으로 봤을 때 3파 나오는 재료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다음에 매집봉 유무도 확인했고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들어가도 된다. 논리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도 말씀드리면 자, 실전 차트 2,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보면 1파, 2파, 3파가 나왔죠. 이게 S급 재료다라는 거예요. S급 재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기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3파 이후에 주가가 눌릴 때 장기 이평선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121선 매매 기법 변형된 부분인데 초록 밴드 나중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3파까지 나왔던 종목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세를 전고점 돌파하면서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갤럭시 아머니트리죠. STO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3파일까요? 2파일까요? S급일까요? A급일까요? 이거는 A급입니다. 그래서 2파가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1파 눌림밖에 없는 거예요. 1파 초입 부근이거나. 그래서 동그라미 칠해드리자면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 말고는 우리가 매수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 논리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일동제약인데 말 그대로 예전에 코로나 때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랑 경구용 시로제 개발하면서 기대감의 차트가 녹아져 있었죠. 그래서 이 재료는 3파 재료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할 때는 기억하십시오. S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거래 대금 보셔야 되고요. 신용 비율 보셔야 되고요. 캔들 봐야 되고 유통 비율 봐야 되고 매집분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을 말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나오는데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이 정도 이슈면 무조건 오르지 하고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힘을 못 받을 때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잖아요. 오늘은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또 이 모멘텀들 등급도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차트 분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강의 한 번으로 좀 습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요. 기대되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재룡전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룡전기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재룡전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요즘 전력 설비, 그러니까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봤을 때 그다음 소외받는 섹터 아니었나요?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최근에 AI가 호황이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호황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LS 전선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과 같은 전력 설비 관련주 너무 잘 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재룡전기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들어가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짚어드리자면 엔비디아의 H백 같은 경우에 이 연간 전력 소비량을 분석해 봤는데 한 국가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지금 경우기 때문에 이 재룡전기 지금 들어가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때입니다. 3월 4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네모나 박스 칠해드리면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인까지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스윙 관점에선 들어가지 마시고요. 당장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1선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11선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선 부근에 지금 32,000원, 33,000원 되니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셔가지고 우리가 단기 목표가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 나도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 타이밍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가 나타났었죠. 힘을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도 오늘장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차트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1타 주식은 재룡전기였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